보통 기업이 가진 예비 자금, 그러니까 준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돈은 뭔가 금고에 넣어두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우리 이 잠자는 돈으로 직접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재무 담당자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금기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기업 재무팀의 제일 원칙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원금 보존이니까요. 바로 그 금기를 깬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회사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페레나의 USD 스타, 줄여서 USD 스타라는 특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대요. 네, 그걸로 수익을 내고요. 그 수익으로 회사 운영비도 내고 자사주도 사들이고 심지어 회사의 핵심 자산인 솔라나, SOL 코인을 더 사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스닥 상장사가 어떻게 이 잠자는 돈을 수익 엔진으로 바꿔버렸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디파이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DFDV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페레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일부를 사용해서 USD 스타를 민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팅이요? 네, 이걸 통해서 현재 시장 기준으로 연이율, 그러니까 APY가 약 15%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죠. 잠시만요. 연 15%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달러 연동 자산으로 15%라니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 부분은 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DFV가 그 수익을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 계획이 있다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충당, 자사주 매입, 그리고 추가 SOL 매수, 이 모든 활동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SPS, 즉 주당 SOR 보유량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SPS라 민팅이라는 말도 그렇고 조금 낯선 용어들이 바로 등장하네요. 이 모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용어들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민팅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NFT 민팅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걸 찍어낸다는 느낌인데 여기서도 같은 뜻인가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NFT 민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면 여기서의 민팅은 교환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교환이요? 네, 예를 들어 DFV가 가진 100만 달러어치 일반 스테이블 코인을 페레나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그럼 페레나가 내 100만 달러 잘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가치만큼의 USD 스타라는 이름의 보관증을 내어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만 그냥 평범한 보관증이 아니라 스스로 이자를 불리는 마법의 보관증인 셈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형태의 수익형 자산, USD 스타를 발급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돈을 버는 보관증이라니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SPS는 뭔가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당 순이익, EPS는 익숙한데 이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EPS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DFDV만의 고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EPS가 주식 1주당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보여준다면 SPS는 주식 1주당 SOL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죠. 공식도 간단하겠네요. 네. 회사가 보유한 SOL 총량을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SPS 수치를 높이려면 분자인 SOL 보유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분모인 주식수를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USD 스타로 번 돈으로 SOL을 더 사거나 이게 분자 증가,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는 거, 이게 분모 감소. 이게 다 연결되네요. 바로 그 지점을 보셨군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잠자는 현금까지 동원해서 이 SPS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뭐랄까 선언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어요. 수동적으로 자산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회사의 핵심 가치를 능동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NAV, 즉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만 짚고 넘어가죠. NAV요?
스테이블 코인은 1개에 1달러 이렇게 가치가 고정된 거 아니었나요? 왜 NAV라는 개념이 따로 필요한 거죠?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습니다.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USD 스타 같은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달라요. 아까 마법의 보관증이라고 비유했잖아요. 네네. 이 보관증은 페르나 시스템이 벌어들인 수익을 계속 자기 몸에 흡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 자체 내재 가치, 즉 NAV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예요. 1개의 USD 스타를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1달러에서 1.01달러, 1.02달러 이렇게 복리로 서서히 불어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달러에 고정된 게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자산이군요. 이제 기본 개념은 확실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이 마법의 보관증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길래 연 15%라는 은행 예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어오는 겁니까? 그 수익의 원천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핵심적인 질문이죠. 당연히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페레나의 공식 설명을 보면 수익원은 크게 세 가지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엔진은 뭔가요?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델타 뉴트럴 전략입니다. 델타 뉴트럴이요? 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해요.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측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대신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동시에 정반대 포지션을 잡아요. 아, 그래서 가격 변동의 위험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중립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대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거죠? 주로 선물 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 예를 들면 펀딩비 같은 곳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1등할지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경기가 계속 열리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막권 수수료 같은 부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아하, 가격의 방향성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확실히 기업의 준비금을 운용하기에 괜찮은 전략처럼 들리네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는 담보 기반 온체인 랜딩입니다. 이건 훨씬 직관적이에요. 랜딩, 그러니까 대출이요. 네. 안전한 담보를 충분히 잡고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일종의 온체인 전당포나 담보대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 생태계 안에는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출 시장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델타 뉴트럴로 시장 구조에서 수익을 얻고 랜딩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수익을 내는 전략인가요? 세 번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수익성 창출보다는 안전벨트나 비상브레이크 역할에 가까워요. 안전벨트요? 네.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스테이블 자산 보유 및 운용인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USD 스타를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장이 급변할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주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초안전 자산을 일정 비율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명을 쭉 듣고 보니 이건 그냥 코인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사실상 하나의 작은 온체인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를 통째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시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 회사들이 돈 버는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유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 가진 혁신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 기업의 재무팀은 기본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거든요. 제가 아는 한 대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0.01%만 변동해도 심장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 분들에게 온체인에서 15% 수익 전략 같은 말을 하면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세상에서는 남는 돈은 은행 예금이나 단기 국채, MMF에 넣어두는 게 국룰이니까요. 수익률은 거의 없지만 절대 잃지 않는 것. 말 그대로 잠자는 돈으로 두는 거죠.
하지만 DFDV는 그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온체인 현금을 더 이상 재워두지 않고 USD 스타라는 도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다시 회사의 핵심 가치인 SPS를 키우겠다고 아주 공격적이고 투명한 재무 전략을 세상에 공개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만약 DFDV 금고에 100만 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요. 과거 방식이라면 그 100만 달러는 그냥 100만 달러로 있거나 기껏해야 1년 뒤에 101만 달러, 연 1% 이자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이 돈을 USD 스타로 바꿔서 연 15%, 즉 15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15만 달러가 그냥 장부상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회사의 운영비를 해결해서 다른 곳에 쓸 돈을 아끼거나 시장에서 DFDV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솔코인을 더 사서 회사의 근본 체력을 키우는데 직접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같은 100만 달러를 가지고도 회사의 성장 속도와 주주 가치의 재고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주들은 우리 회사는 가만히 놀고 있는 돈 한 푼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금융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재무 활동인 셈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슬슬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 연 15%라는 숫자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이 뉴스를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모델의 잠재적 리스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최소 3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3가지요. 첫째, 25%라는 숫자는 은행 예금처럼 보장된 고정금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변동금리라는 거군요. 네, 변동금리 리스크죠. 델타 뉴트럴 전략의 주 수입원인 펀딩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거든요. 어떨 땐 높았다가 어떨 땐 낮아지죠. 그래서 발표된 약 15% APY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대 수익률일 뿐 미래에도 그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가 될 수도 5%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장된 수익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략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델타 뉴트럴 전략이 가격 방향성에 대한 위험은 없애주지만 무위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펀딩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전략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전략이 항상 100% 완벽하게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마지막 3번째는 역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겠네요. 디파이에서 흔히 봤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온체인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담보대출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대출 프로토콜 자체가 해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혹은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급락해 연쇄적인 청산이 일어나는 그런 디파이 고유의 위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이 뉴스를 접할 때 나스닥 상장사가 연 15%짜리 대박 상품에 투자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뉴스의 진짜 본질은 15%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전통적인 기업 재무 활동, 즉 준비금 운용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영역이 어떻게 온체인 수익 모델과 결합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중요한 실험 사례라는 데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시작을 보고 있는 셈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한 나스닥 상장사가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라는 잠자던 돈을 깨워서 회사의 핵심 지표인 SPS 성장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실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미래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뉴스는 어쩌면 2가지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나 송금을 위한 화폐의 역할을 넘어서 기업의 유효 자금을 운용하는 새로운 수익 엔진이자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래의 기업 재무팀 포트폴리오에 미국 단기 국채와 함께 페레나의 USD 스타와 같은 상품이 나란히 들어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더 근본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의 기준이요? 네, 지금까지는 누가 발행했는가, 즉 신뢰도, 그리고 담보가 얼마나 튼튼한가, 안정성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그 담보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새로운 경쟁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포함해서요. 단순히 돈을 잘 지키는 금고에서 돈을 안전하게 잘 굴리는 펀드 매니저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이런 흐름, 즉 기업의 재무 활동이 온체인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DFD의 이번 결정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한 기업의 혁신적인 재무 전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시대를 넘어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구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면요. 결국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준배금 운용 방식이 전통금융, 그러니까 은행의 예대 마진이나 증권사의 자산운용 비즈니스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는지로 연결됩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그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들으신 DFDV의 실험이 과연 전통금융이라는 거대한 벽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